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이분을 보기 위해서 아, 그렇습니까? 요마이 TV에서만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안진걸 민생은행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의 남자 오세훈과 나경원, 박덕흠, 네, 윤석열 등의 분노하는 남자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네, 분노는 사랑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에 늘 네. 그 사람들이 저지른 어떤 폐악질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지.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고요. 또 그 사람들도 네. 정치권을 떠나서 한 사람이 시민으로 그냥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인데 민생보다는 오세훈, 나경원, 아닙니다. 윤석열 연구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도 보시면 네. 다 민생이란 말씀. 아, 그래요? 지금 노가리 골목에 을지 오비 배오프 아, 예. 40년이나 됐는데 네. 지금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강제 집행. 그래서 지금 어젯밤부터 오늘 지금 강제 집행하는 데서 지키고 계세요. 그래요. 뭐 예. 저도 거기도 좀 이따 시간 되는 대로 가보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방송 끝나자마자 암 환자님들 네.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했는데 지금 아직도 암보험 못 받고 계셨고 500을 가까이 지금 농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끝나자마자 11시부터 가셔야죠. 예, 집회니까 예. 또 불이 나게 가야 되고요. 네. 맨 저 하고 다니는 캠핑 이거잖아요. KTX 요금 10에서 20% 인하해라. 최소 10% 이상 인하해라. 네. 아니, 수서에서는 10에서 20%가 싸요. 그러니까요. 서울하고 용산은 10에서 20% 비싼 것이며 같은 네. 공기업인데 수서 고속철도도 그렇고 코레일도 그렇고 너 KTX를 수서역으로 연결시키면 수서역은 지금 16군데밖에 못 가는데 앞으로 수백 군데를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한승 할인도 되고. 네. 그리고 요금도 당연히 수서발하고 맞추겠죠. 같은 수서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그걸 안 하냐 이겁니다. 국토부에서 도대체 왜 철도공사하고 수서발 그 고속철도하고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같은 공기업을 분리시켜서 비용이 600억 정도 더 들어요. 네. 그 아껴서 요금 인하에 사용하자 이겁니다. 20% 가까이. 뭐 요런 이런 캠페인 하고 다니죠. 그다음에 아시잖아요.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것도 SK텔레콤 앞에 가서 5G 왜 이렇게 안 터지냐. 왜 이렇게 안 터지냐. 오지게 열받는다. 뭐 요거 하고 다니고. 안 터져 속 터지고 비싸서 속 터지고. 계속 그다음에 속이 최근에 터지네요. 여러분 KTX가 KT가 무슨 기가 인터넷을 해서 안 터졌어요. 예, 안 되더라고요. 뭐 잘. 비싼 요금을 받았는데 한 10만 원 가까운 네. 실제로 100분의 1 속도라는 거 아니에요. 깜짝 예,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근데 요금을 그러면 100분의 1 속도면 네. 요금도 100분의 99는 돌려줘야죠. 그렇죠. 그게 거기다가 상식적이죠. 기대 실망 합리적이죠. 끼친 것까지 하면 네. 보상을 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엄청 제기하고 다니고 있고요. 뭐 그게 통신비 예. 문제. 그다음에 이게 제일 요즘 네.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아시잖아요, 지금 네. 그 아파트를 벌써 강동 고덕대 그 아파트를 아니, 벌써 아파트만 4번.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CJ 대한통운 본사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세요? 저상 차량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아시죠, 여러분? 대안이 아닌지 허리가 끊어집니다. 네. 입주자 대표회는 지금 당장 책임 대안 나서라. 이분들이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나요? 본사하고 합의했다. 저상 차량 지하로만 다니는 거 저상 차량으로 지나면. 근데 본사하고 합의하면 뭐 합니까? CJ 본사도 진짜 문제죠. 그것을 어떻게 합의를 해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합의합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예, 일하는 사람 따르는 여기 있어요. 여기 합의문이 또 제가 갖고 왔어요. 네, 네, 네.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어. 고덕 그 입주자 대표자회에서 택배 노조에 보낸 거 보면 네. 여기 보면 CJ 대한통운이랑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 차량 지하 배송 실시 합의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사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CJ 대한통운 본사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럼 기사님들이 지금 다 차량이 고탑 차량인데 그거 그걸 저상 다 바꿔야 차량으로 되잖아요. 바꾸면 수백만 원이 들잖아요. 그렇죠. 몇백만 원이 예. 듭니다. 예. 그 돈 한 푼 안 지원하면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합의한 거고. 어. 만약에 바꿨어도 정말 저상 차량 여러분 대안이 아니라는 게 저도 들어가 봤는데 허리를 절반 정도 숙여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기사님들이 허리를 계속 숙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어갑니다. 아. 무릎이 다 까져 있어요. 저상 차량 타신 분들은. 네. 그건 정말 대안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람을 아예 무릎이 깔게 만들고 허리를 90% 네, 숙이고 네. 하루 종일 일하면 이런 황당한 합의를 해준 겁니다. 네. 시대한 또 본사가 나서서 아예 거기를
아파트 국민 여러분 아파트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이것은 이제 이건 옛날 로젠 택배에서 과로사 발생한 거. 택배사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하라. 갑질 아파트를 아예 배송 불가적으로 선포하던 아니면 입주자 대표들하고 나서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네. 입구에 내려놓으면 실버 배송 요원이나 청년 알바 배송 요원이 집까지 날라주는 그 비용을 입주자 대표하고 택배부사가 반반씩 내면 되잖아요. 네. 그 대규모 택배니까 방리담회가 될 겁니다. 5,000세가 넘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상 택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20km가 넘은 도보 배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상으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상에 차를 세워놓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까지 당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이게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네. 수레로 배송하고 도배로. 그 아파트는 더 웃긴 게 제가 이제 수레 따라가 봤거든요. 경사가 있어요. 또 입대만아. 아, 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요것이 이제 쿠팡 네. 계속 과로사 발생하는데 지금도 거의 개선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문제 아니 근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차량이 지하로 못 들어가고 또 지상도 출입이 안 되는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도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서는 어쨌든 주민들과 합의를 네. 통해서 뭔가 저축점을 찾아내는 거 지금 이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들이 규제 완화 때 지하 주차장 높이를 낮춰버린 거 2.3m. 그러니까요. 그럼 안 비용은 됐었는데. 절감한다는 이유만으로 네. 건설회사들이. 그래서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문제점에서 그래서 법을 바꿨습니다. 다시 고탑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때 그런 아. 규제 완화의 붐으로 그리고 그 전후에서 허가가 난 아파트들이 네. 2.3m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국에 특히 서울 중심으로 수십 개가 됩니다. 아유. 근데 이런 아파트의 특징이 대규모 단지라는 겁니다. 음. 막 4,000세대, 5,000세대 막 이래요. 그래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실버 배송 요원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확인해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봐요. 근데 그래서 그런 그래요? 모델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제가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대안이 두 가지인데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인근의 아파트 보니까 시속 10km로 비상등 켜고 출입을 하게 해놨어요. 시속 10km로 비상등이면 사고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속 10km 여러분 기어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후진할 때 혹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후사경, 네. 그 후진할 때 소리 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물체나 사람 있으면 경보 울리는 거랑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택배 노조에서 택배 안전하게 완전히 다 보겠다. 안전하게.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인근 아파트 조사해 보니까요. 지상으로 이사 차량 들어오죠. 소방차도 그렇죠. 무조건 들어오죠. 전기 전자제품 배달하러 들어와요. 그렇죠. 전기 전자제품 들어와요. 예. 생수 같은 거 용달차도 들어와요. 맞아요. 그다음에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잖아요. 네. 청소 차량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네요. 청소 차량은 차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여러 대가 들어오잖아요. 그 쓰레기 분리 그거 아시죠? 그렇죠. 예, 자, 예, 음식물 차량 들어오죠. 그다음에 폐지 차량 들어오죠. 스틸 플라스틱 비닐 이게 일반. 다 다르잖아요. 네. 수거 차량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대가 일주일에 최소 몇십 번은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장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도 살살 다니게 들어오고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보면요 훨씬 그 차가 크고 네, 괴금도 내잖아. 맞아요. 웅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종이 이렇게 예, 담아갖고 예, 예. 이렇게 거중기로 그 뭐라죠 로봇 집게로 네. 훨씬 그게 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죠. 그거가 아파트. 비교해 보면 네, 그럼 택배 차량은 그래서 택배 기사는 또 하나의 대안을 했어요. 정말 어린이 언제 문제면 네. 등하굣길에는 아예 안 다니겠다 그러면 등하굣길에는 또 배송을 안 하겠다. 피해서 네. 배송 안 한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대안을 다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하로 들어가는 건 정말 대안이 아니면 지하 높이를 높여주시든지 본인들이 아파트 시공회사들하고 이야기해서 그게 비용이 들어가긴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를 깎아서 그렇죠. 높이는 좀 거죠. 높이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지하로 들어가라. 그거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주려하고 있는 일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민생을 위해서 정말로 좀 이따도 이야기했지만 종부세 완화 절대 안 됩니다. 네. 민주당 소병훈 의원님이 민주당 내에서 완화하자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 닥치라 그랬잖아요. 네. 제 마음이 그겁니다. 음. 그건 예를 들면 50만 명 정도의 종부세를 내신 분들이 그분들에게는 입 닥치자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분들은 어쨌든 혹시 세부담이 있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자기 일이니까. 예, 그분들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고 네. 소병원이 말하는 것처럼 입 닥치라는 건 이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의 특효약이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물을 할까 말 이미 시장에 내놓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6월 1일 날 이제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완화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면요.
4월, 5월 달 매물이 늘어날 겁니다. 뻔하잖아요. 6월 1일로 부과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예. 7월 달 판매해도 상관없어요. 6월 1일 날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막 내놓을 거거든요. 근데 신규 물량 늘어나고 좀 공급률도 늘어나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가구 주택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낫거든요. 일가구 네. 주택자들은 어차피 투기 목적 아닌데 집값 올라가면 뭐 합니까? 그렇죠. 똑같죠. 세금만 더 똑같은 나오잖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꼭 오히려 인하고 집값 하향 안정화돼야 된다. 이렇게 아니 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주택밖 내가 1주택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값 내가 올렸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종부세에 나왔으니까 네. 일단 장기 보유 공제하고 노령 공제가 있습니다. 합쳐서 80%까지 종부세를 감면해 줍니다. 네. 100만 원이 나왔는데 본인이 뭐 오랫동안 10년 보유했고 네. 그리고 제가 70세 안팎이다. 그러면 그걸 합쳐서 최대 80%까지 감면돼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종부세는 여러분 지금 시가 10억짜리 집에서 종부세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14억 10억 정도가요. 시가가. 네, 네. 왜냐하면 시가가 공시 아니라 가격. 공시지가로 예. 지금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공시지가는 지금 현실화율이 60% 70%밖에 안 되잖아요. 매년 지금 올리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정말 종부세 100만 원이 나오는 집은 20억 안팎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장기 보유나 노령 공제하면 80%가 되면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꼴입니다. 근데 왜 그렇잖아요. 장기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몇 이제- 년밖에 보유 안 자, 했는데 갑자기 올랐어요. 그렇죠. 집값이 이제 네. 올라가서 종부세 편입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휴, 서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설득해야 그래서 될지. 9억 기준을 10억 기준으로 올리자. 뭐 네,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거잖아요.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저는 일단 일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장기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은 네. 공제를 90%까지 해주고 음. 세부담이 있다면 나중에 상속할 때나 증여할 때나 매매할 때 아. 그때 한꺼번에 내는 혼합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혼합제도. 그 다음에 네.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종부세 편입되신 분들 이제 그게 지금 한 음. 50만 명쯤 되는데 우리 국민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가구로 쓰면 한 2, 3%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분들이 속해 있는 가구가 있을 테니까 네. 국민으로는 한 1%쯤 됩니다. 네. 서운할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데 이 종부세가 너무 중요한 대책이고 네. 집값이 올라간 것 자체로는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이득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벗어나야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종부세에서 세금 엄청 올랐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종부세는 2018년도에 박근혜 이명박 때 완전히 종부세를 망쳐놔가지고 이제 2018년도에 겨우 네. 세율을 조금 올렸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네. 작년에 법이 통과돼서 올해 처음으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네. 연말에 부과가 되는 거. 아직 오는 것은 부과도 안 돼봤어요. 음. 이게 6월 1일 날 한번 부과가 돼야지 그 전후에서 이 종부세 효과가 드러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들 보유하고 있는 게 고통이라는 걸 알고 내놔야 돼요. 이게 사회 정의요, 주거 정의요, 조세 정의입니다.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 집으로 먹는 것으로 장난치지 마라. 집으로 다주택으로 장난치지 마라. 네. 이런 신조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종부세 때문에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뭐 세금 엄청 올랐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 아직 이제 오르는 예, 게 없는 거죠. 이제 6월 1일 날로 오르는 부과돼서 상황인데 12월 이제 연말에 되는 거예요. 12월에 받잖아요, 고지서를. 예, 이제 그때 종부세는. 고지서가 오는 거예요.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2018년에만 조금 세율 조금 올린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 때 너무 깎아놔가지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이나 혹시 진보 세력, 정치 세력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 입 닥쳐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속 집값이 안 잡혀요. 근데 그렇죠. 일가구 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기다렸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렸는데 집값 하향을 이번에 내가 세금을 내는 부담이 됐어요. 근데 네. 집값 하향 안정화를 기대했는데 계속 집값 하향 안정화돼서 계속 종부세를 내야 될 상황이 된다. 일가구 주택자들에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 종부세 대상이 너무 늘어난다. 네.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논의해서 과세 표준을 9억에서 뭐 10억으로 올린다든지 뭐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당장 지금 하기에는 올해는 아직 시행도 안 한 제도인데 아. 또 어떻게 고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죠? 제 전공은 이렇게 민생경제연구소가 맞고요. 다만
정말 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도 너무 도움이 안 되는 정치인들, 오로지 서민 경제보다는 투기꾼들과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규제 네. 완화에만 정신 팔려 있는 나경원 씨나 박덕금 씨나 오세훈 씨 같은 사람의 어쩔 수 없이 민생 경제를 살리다 보면요, 네. 당연히 그분들한테 맞설 수밖에 없어요. 조선일보도 하다 마찬가지고. 보면 그래서 네. 제가 고발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일반적인 고발 안 해요. 민생경제 연관돼 나경원, 오세훈, 박덕흠, 전복민, 이규환, 강기훈, 조선일보 부수조작. 딱 저는 정말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방해가 되고 대규모 이해충돌을 불러일으켰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 투기 세력을 대변하면서 규제로 안 하려고 하면서 벌써 집값을 막 폭등시키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본인은 어마어마한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걸 선량한 목격자들이라든지 증언자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세력들만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 추억의 지금 고발장 윤석열 고발장도 하나 갖고 왔고요. 오래돼 도대체 보이네요. 왜 윤석열 검찰은 나경원, 최성해, 박덕금, 조선일보 비리는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가? 이것도 갖고 왔고 진짜 오랜만에 이런 거 나경원 14차 고발장 진짜 이 사람 제가 14차 고발했는데 지금 검찰이 14차 고발. 13번 고발한 거 봐주기 하고 14차 네. 고발한 건 지금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하고 있어요. 열받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최성해 최근에 최성해 다시 등장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공천 제안을 받았다부터 시작해서 뭐 보고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최성해 비리도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갖고 다니는 건 이거죠, 여러분.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관련.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 예.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 가지고 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분들 뽑는 분들은 존중한다니까요. 저는 네. 그분들을 다 뽑는 데는 이런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민주당을 혼내주려고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를 주려고 실망해서 뭐 또 오세훈 후보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뽑으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하죠. 네. 계속 본인들이 뽑은 사람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그 민심은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명백하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분들 또 그분들도 인정할 거예요. 너무 거짓말한 거 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장 유권자들이 나왔잖아요. 1위원회 그리고 거짓말한 거 안다. 네. 내역도 같다. 셀프 부상 의혹 있다. 네. 근데 민주당이 더 밉다.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도 이해해요. 존중하고. 하지만 그렇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네. 이재명 지사 판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자꾸 그걸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 다르다. 판례는 방송 토론 도중에 이례적으로 소극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질문이 있을 때 네. 그걸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것까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소극적, 방어적, 예. 이례적. 근데 여러분 오세훈 씨는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 조직적, 반복적, 지속적, 고의적, 악의적으로 내국도에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생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네. 다 거짓말로 확인됐잖아요. 음. 그게 거짓말 확인되니까 경작인들은 불법 경작인으로 몰아서 불법 경작인들 이야기를 뭐하러 듣냐면서 명예훼손하고 음해하고 네. 생태땅 안골 식당 어머니하고 아드님에 대해서는 무슨 생떼 쓰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그렇죠. 그런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약자들 2번 죽이고 괴롭히고 모독한 겁니다. 네. 용산참사 철거민들을 2번 죽였잖아요. 세입자들을. 국가기관도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으로 숨진 거로 이미 확인이 됐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대통령, 총리, 뭐 여당 대표 다 사과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근데 철거민 폭력이라고 또 몰아친 겁니다. 원인을. 예. 그분들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유가족을 만나 사과를 했다고 또 거짓말하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온통 거짓말과 약자들과 선량한 시민들의 협박 그다음에 상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고발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고발을 규제 안 할 거니까. 해놨고. 그래서 하나 더 제가 고발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일 이제 3차 고발인데요. 이제 3차 고발도 하세요? 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1차 고발이 네. 내곡동 관련 완벽한 거짓말 릴레이. 그다음에 용산 참사 관련 거짓말, 네. 그래서 허위사 유포, 네.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세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이게 1차 고발이었고요. 제가 고발인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네. 우리 오마이뉴스에서도 녹화도 해주셨고요. 네. 방송도 돼요. 2차 고발이 지난주에 있었죠. 지난주에 예, 있었죠.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그 예고 있는데 예고 방송 한 것만도 막
정말 쭉쭉 조회수가 네. 10만을 많은 향해가고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예예. 그 이재명 지사가 정말 민당이나 우리가 잘못했다 한 영상 다음으로 거의 두 번째로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 TV에도 고맙고 오마이뉴스도 고맙고 애독자들이 네. 고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발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강훈 일당하고 집회를 한 번밖에 안 갔다라고 버젓이 거짓말한 겁니다. 네. 근데 그건 정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는 게 언급계란 게 아닙니다. 나경원 씨하고 당내 경선 때는 자기가 유리할까봐 빠짐없이 여러 번 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강훈 씨 네. 집회를 네. 애국자들의 집회라고 축해 세우고. 그렇죠. 근데 박영선 후보와 경선에서는 거기를 자주 간 게 국민들이 알면 우리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정강훈 집단 싫어하고 비판하니까 표가 떨어질 거를 두려운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당선될 아하. 목적으로 의사를 유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밖에 안 갔다. 이게 전형적 거짓말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기소가 될 거냐? 최근에 검찰이 보니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라고 있어요. 안 알려져 있는 분인데 예. 경기 북부에 네. 그 사람이 소상공인 연합회장이라는 경력을 썼어요. 허위 경력이에요. 임의 경력이고 선거법에 의해서 쓸 수 없는 경력을 썼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네.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구형이. 그 정말 단순한. 네. 네. 정말 그 사람은 소상공인 연합회장 했는지도 몰라요. 소규모로. 근데 인정되지 않는 경력은 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력은 쓰면 안 돼요. 그럼 허위 경력이 돼요. 임의 네. 경력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검찰 나경원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 고위정책대학원 수료 네. 이 둘 다는 법에 의하면 쓸 수 없는 경력이에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있어야만 쓸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런 고위정책 과정이라든 이런 학위가 없는 과정 있잖아요. 대학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 학위 장사 해먹는 거잖아요. 네. 정식 학위가 아니잖아요. 수료잖아요. 그것은 법에 의하면 쓸 수 없는 경력이에요. 네. 두 개나 썼어요. 근데 검찰이 윤석열 잔당들이 정치검찰 잔당들이 나경원은 쏙 봐주고 보좌관만 기소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국민의 최춘식은 어떻게 해야겠는지 아세요? 똑같이 보좌관이 마음대로 해버렸다. 보좌관 전적으로 보좌관 잘못 우겼어요. 그런데 근데 그런 경력을 보좌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야. 후보자의 벽보이실 후보자의 공보에 나가는 건데 그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사실. 검찰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최춘식을 기소했습니다. 아. 보좌관이 한 짓이라는 걸 이렇게 예. 차이가 나네요. 두 사람 그럼요. 사례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검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나경원 그 문제도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오세훈 씨가 이제 그다음 파이시티 인허가도 본인 임기 중에 인허가 안 했다. 네. 본인 임기 중에 대규모 비리고 자기 측근이 구속된 사건이에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 선거에도 그 선거 캠프에도 그 구속된 측근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게 논란이 됐잖아요. 네, 네. 심지어. 근데 어떻게 그 사건을 모르고 인허가 안 했다고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 그렇죠. 자기 측근이 구속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고발하면서 또 경작인들을 불법 경작인으로 몰고 선량한 농민들을 그다음에 선량한 목격자들을 또 생떼 쓰는 집단으로 몬 것도 명예훼손이다. 네. 추가 2차 고발했고요. 3차 고발은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갑자기 느닷없이 조선일보에서 그 안골 식당 주인하고 아드님이 증언에 나서니까 예. 저기 화투 친 걸 방조해 가지고 벌금 600만 원, 과징금 600만 원을 물었다. 네. 이것은 개인이 공개하지 않으면 네. 공개할 수 없는 내밀하고 아주 중요한 개인 정보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공인도 아니고 그냥 본 것대로 말한 증언자일 뿐인데 그것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라는 곳하고 김원동 네. 의원이 짜고 서초구청에 요청을 합니다. 신속하게 서초구청이 아주 신속하게 또 그걸 줍니다. 금방 나왔죠. 예, 서초구청장 조은이죠. 네.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조선일보에 빼돌려서 제공합니다. 네. 자, 3자는 지금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받아내서 그것을 유출하고 보도까지 네.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전형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네. 명예훼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그런 사실은 있으시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근데 사실적 예. 명예훼손. 예. 근데 그걸 굳이 그 사람들이 밝히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밝혀갖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이게 사실 명예훼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근데 공격하는 모습. 예, 메신저를 공격하는 심지어 네. 그것은
불법적으로 유출이 된 겁니다. 음. 그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음.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공개버린 겁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하니까 여러분 수십 개 언론이 따랐었습니다. 사실 그놈들도 다 고발하고 싶었는데 네. 그놈들까지 고발하면 너무 이제 일이 커지고 너무 또 감정적이라 그럴까봐 정말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건 따랐으면 안 되고 오히려 선량한 목격자에 대한 일종의 개인정보 유출 테러다라고 언론들이 비판도 안 하고 따라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항상 올 때마다 내일 뭘 한다고 예고를 하시네요. 내일 네. 오전에 네. 조선일보사와 국민의힘 김용동 의원과 비전전략실 그다음에 서초구청장 조은희와 관계자들을 네. 제가 3차 고발합니다. 이건 오세훈 캠프가 작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에 대한 3차 고발이죠. 왜냐하면 오세훈 캠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 그다음에 네. 김영동 의원 이들 서초구청 조은희 이들이 네. 작당해서 한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말살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예. 캠프도 포함해서 다 이제 고발을 예,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조선일보와 조은희 서초구청장 또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같이 고발을 하는 그런 모습. 알겠습니다. 지금 오실 때마다 진짜 오세훈 이 시장에 대한 그 고발 내용 예. 새로운 게 근데 계속 나오고 억지로 있는데 더 이상 억지로 고발하고 저희는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발을 사실 제가 여러 말씀 고발을 안 좋아합니다. 올해부터 안 하시기로 저 했죠. 올해부터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이번 고발을 끝으로 다시는 고발 이제 완전히 안 한다는 말을 하면 또 거짓말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가급적이면 완전히 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생경제 살리기만 전념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고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프고 피곤하고 네. 또 인간적으로도 죄송한 일입니다. 또 저 역시 많은 크고 작은 문제점도 있고 실수도 해왔는데 네. 뭐 저는 잘났다고 막 남의 흠을 들추고 고발한다는 게 네.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저는 원래 오세훈 씨의 거짓말 자체는 고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 고발하게 됐느냐? 네. 그 목격자와 증언자들을 불법 경작인을 몰고 예. 심지어 이렇게 말했죠. 네. 그 땅에서 쫓겨나려고 했던 불법 경작인들이 그냥 써달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 말을 뭐하러 신경 쓰냐,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몬 불법 경작인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법 경작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린벨트 안에서 주인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농사지은 농민들입니다. 경자 유전은 원칙도 헌법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주인이 나타나니까 측량해가지고 정식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임대차 계약까지 해서 소작을 하는 거죠. 소작료까지 내면서 농사를 지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소작료까지 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땀을 일한 농민들이에요. 평생 네. 사람들을 그렇게 몰았잖아요. 거짓말쟁이로 몰고 거기서 불법 경작인으로 몰고 안진걸 선생님 분노했습니다. 네. 증언자하고도 나왔는데 네. 또 그 사람들이 뭐 마치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고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평범한 서민들이에요. 네.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정말 근데 뭐 민주당 당원이라는 둥, 뭐 30대 30대. 초반이라는 둥. 그 당시 49세요, 49세. 그 당시에 중학생이. 중학생 어떻게 기억하냐? 페라가모 신발 어떻게 신고 다니냐? 네.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 하려면 그냥 자기가 안 갔다. 그냥 그 말만 했으면 됐죠. 왜 그 목격자들을 네. 음해하고 공격하냐고요.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 세입자들 왜 두 번 죽이냐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고발 안 할 수 없게 해서 고발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진짜 네. 내일 3차 고발을 끝으로 정말 안 할 겁니다. 이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이 시장 고발 내용까지 저희가 좀 들여다봤고요. 자, 뭐 지금 민생에 있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목소리 좀 내고 있고 특히 우리 안진걸 소장이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에서도 활동도 하고 있어서 택배 이 상자 구멍 뚫는 것부터 해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주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루에 70-80%는 그 일을 하고요. 네. 나머지 20-30%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집단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소확행위원회 활동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과가 좀 날 수 있는 요즘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확행위원회가 원래 네. 이낙연 대표하고 신동근 최고위원 주도로 만들어졌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아유 오마이 TV 생중계 지금 아, 댓글 날리고 보려고. 들어갔는데 소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광고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중간 중간에 댓글도 날잖아요, 아, 여러분들이랑. 네, 네. 예, 늘 소통 여러분들 보고 싶고 소통하고 싶. 네. 댓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오늘도 지금 많이 뭐 들어오셨나요? 저기 안진건 선생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댓글 한번 소개 한번. MSI님께서 안진건 선생님 진짜 잘하십니다. 청보리님 안진건 선생님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 또 김건희님이 안진건 선생님 적극 지지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정말 심각하니 싫다 이런 댓글도 박계숙님이 달아주셨고요. 자, 뱀뺨 때린 개굴님께서 박 기자님 윤여정 오스카 상 받은 것도 축하합시다. 지금 받았나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여우주연상인가요? 여우 조연상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오! 시상식에서 예. 수상을 했습니다. 저거 저희가 박수 한번 진짜 박수. 축하드립니다. 예. 아, 참. 제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보람이 있네요, 그렇죠? 대한민국. 자, 우리 또 화이자 백신도 2천만 개 들어오잖아요. 네. 아까 홍남기 그렇습니다. 부총리 권한대행 제가 네, 브리핑도 봤는데 했죠. 그 정도로 하는 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네, 계획이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네. 그래서 그것도 정말 좋았고요. 백신도 그 YTN의 그 유재복 해설위라고 네. 백신 전문가 있어요. 방역 전문가. 이분이 아니 어차피 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크고 작은 해프닝이나 네. 지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백신이 불안하냐 사고치고 왜 백신 불안하게 바라는 것 그다음에 같아요. 백신을 뭔가 안 도입이 되길. 안 되고 있냐고 네, 그런 느낌이 닥달하고 들어요. 음해하고 공격하고 아까 유재복 해설위원이 YTN 제가 YTN 들으면서 봤거든요. 아, 그 그러셨군요. 총리 권한대행 끝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제발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이 그렇게 불신을 부추기고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불신도 부추기고 정부가 나름대로 수급, 도입해서 백신 수급 어쨌든 문제. 수급을 위해서 애쓰는 건데 외국에서 생산되는 건데 국내 생산되는 게 제대로 못하면 추궁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그 백신 도입 과정 자체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계약 물량도 계약도 그렇고. 뭐 사실 비밀 계약도 그러면 그런 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도 해주고 응원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까지 아. 백신 거지란 말까지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니 우리 국민들 왜 백신 거지를 만듭니까? 당연히 안정성 검증하자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도입된 거고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고 여기저기 협상하고 내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네. 우리는 내고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도 백신 늦으니까 답답해요. 음.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냥 그런 정도만 비판해야지 마치 무슨 우리 국민들이 백신 거지가 됐다는 둥 뭐 백신 뭐 난리가 났다는 둥 뭐 정부를 뭐 하냐는 둥 네. 그렇게 그건 팩트가 아니잖아요. 음.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 건 노력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KTX 요금 20%나 가능한데 국토부는 안 하고 있다고 맹 비판했잖아요. 네. 5G 요금 안 터지는데 요금이나도 안 하고 환불도 안 해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뭐 하냐? 저는 맹비난합니다. 맹비판합니다. 네, 그런 문제들은. 네. 근데 백신 문제로는 정말 저는 맹비판을 못 하겠어요. 늦어지니까 국민들께서 짜증 난다. 빨리 네. 노력해 달라. 정말 최선을 다한 건 맞냐? 정도의 네.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무슨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네. 정부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몰아가는 건 정말 팩트가 아니죠. 예의도 아니고. 국익을 위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백신 문제를 이용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달피스님이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하셨고요. 백신 문제도 그렇고 네. 주로 이제 수고 언론들이 그렇게 무조건 정부를 까는데 본인들은 백신 도입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 하나도 한 거 없잖아요. 애쓰는 관계자들한테 힘을 실어주기로 합니까? 심지어 정은영 본부장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방역 더 하겠다고 김호란 전문가까지 도입했는데 정의원 본부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조치인데 마치 정의원 본부장 힘을 빼는 조치다. 김호란은 엄청 공격 김호란 교수님을. 지들이 김호란 교수님도 전문가도 아닐 텐데 그런 건 정말 차라리 뭐 김호란 교수님이 뭐 진단한 것 중에 네. 뭐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만 딱 지적하고 더 잘해달라고 하면 되죠. 네. 정의원 본부장하고 손발을 맞춰서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청와대 안에 전문가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정의원 본부장이 힘을 실어주면서 네. 난 백신 도입을 총지휘하면서 더 그렇죠. 대통령 혼자 다 못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김호란 또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런 이건 진짜 저는 그래서 맨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한국 언론 미쳤다 망했다 죽었다 언론이 아닙니다. 완전 국민의힘하고 짝짝꿍하는 정치 음순한 아주 불순한 네. 음모적 정치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맨 부동산 투기
비호하고 규제 하나 찬성하고 그래서 건설 부동산 광고로 먹고 살고 맨날 이재용 사면론만 제일 황당한 게 그거 아닌가 여러분? 이재명이 사면돼야 백신을 도입할 수 있다? 에라이 때려 죽일 놈들아. 야 본인이 네. 잘못해서 감옥 갔는데 뭐 이재용이 정부 관계자를 또 백방에 띄고 있는데 무슨 네. 이재용이 나가서 백신 전문가도 아닌데 백신을 무슨 그러니까 이게 사면을 시키고 싶으니까 삼성도 광고받아 삼성 앞잡이 노릇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든 이재용한테 그럼 잘 보여야 되겠 삼성에 심지어 백신까지 끌어들여서 사면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겁니다. 뭐 기사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언론인 여러분 그게 언론인이 할 자세입니까? 네. 근데 이재용 없이도 이제 삼성 저 백신 2천만 개 더 추가했으니까 총 9천만 개 이제 그렇게 써야죠. 아 이재용 없어도 백신 구매 확인. 이재용은 감옥에 더 살아도 됨. 본인들 논리라면 그거잖아요. 백신 때문에 나와야 된다. 그럼 이제 백신 다 확보됐어. 네. 차근차근 들어와. 그럼 계속 살아야죠. 아 논리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그 된다. 놈들은 지금 안보 환자들이 500일 동안 농성을 했지만 네. 기사 한 번 안 쓰는 놈들입니다. 조선일보 택배 과로사 12번째가 13번째가 생기니까 그때서 기사를 썼답니다. 이렇게 비정하고 매정한 놈들입니다. 그래놓고 부수 조작해놓고 네. 처벌도 안 받아요. 그래놓고 입으로 공정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공격합니다.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조민 씨에 대한 파파라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온갖 불공정을 다 해놓고 그래놓고 윤석열 씨 네. 진짜 당신이 어떻게 공정한 정의를 이야기합니까? 방사원 비밀 독대한 다음부터 조선일보 온갖 추악한 비리 전부 다 봐주게 하고 비호하고 수사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소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측근들 윤석열 측근들 SLT 비리 전부 다 덮어줬습니다. 어디서 공정을 이야기 정의를 이야기합니까? 무슨 부동산 적폐 청산을 이야기합니까? 본인들이 최소한 당신들은 조선일보나 윤석열 씨는 그런 말할 자격 없습니다. 네. 아 또 마지막에 안진걸 소장의 사자후를 들을 수가 예. 있었고요. 땀이 막 납니다. 자, 땀이 엄청. 예. 저희가 삼성 또 우리 암환자분들 위해서 예. 현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가야 됩니다. 오늘 좀 이걸로 좀 마무리 해보고요. 예. 3차 오세훈 시장 예. 관련 고발 내일, 저희가 내일 내일 3차 고발. 하니까요. 내일 3차 고발하고 저희가 또 시간 되면 예. 또 같이 해서 이 예, 현장을 예. 보여드리도록 근데 이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안 하고 제가 이제 아, 스스로 바로. 바로 그래서 그냥 보도자료만 바로 가시나요? 뿌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아, 요즘은 알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군요. 고발장이 잘 접수가 돼요. 아. 국민신문고 가서 알겠습니다. 고발 코너에 하면 바로 접수가 되고요. 네. 예, 그래서 고발한 예, 뒤에 그 내용 예, 저희가 다음 나중에 주에 해주시고 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활동은 이제 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좋은 일 엄청 하고 있잖아요. KTX 마일리지도 이렇게 쿠폰으로 발행하고 누구한테 선물하게 하는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통신비 복지 할인도 널리 알리는 네. 자동으로 신청해야 지금 할인이 되는데 자동으로 감면되게 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전에 아까 말씀 이낙연 대표 신동훈 최고위원 그렇죠. 추가하다 네. 그분들도 또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조금 그런 공백인데 네. 저희 회의 소집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작지만 네. 확실하게 원하는 좋습니다. 거, 그다음에 소중하지만 확실한 거, 네. 진짜 이거 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오직 민생, 닥치고 민생.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 문재인 정부도 산다. 아, 예. 예. 오직 민생, 닥치고 민생. 오직 2030 세대들 위하여. 닥치고 2030 세대들 위하여. 그들한테 훈계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절규나 고통을 들어서 공감하고 하나씩 소통하고. 예, 저는 20살 때 네. 3천만 원씩 주는 제도 도입하자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회로 나아가는 맞아요. 자립 자금을 주자고요. 그러니까 예. 이걸 우리가 뭐 뚝딱해서 만든다고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고 뭘 바꿔야 되는지 이걸 하나씩 파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땀 흘리시면서 방송하셨는데 진짜 땀이 막 말씀 정말 비오듯이 네, 잘 들었고요. 예. 안정훈 소장님 저희 예.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예. 네, 여러분들 안정훈 소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네. 좀 이따 즐거운 점심 시간 되시고요. 제가 이렇게 나쁜 놈들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정적 기운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들에 대한 밝게. 비판은 비판들 하고 오늘 하루 또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재밌게 잘 지내시길 빕니다. 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